안녕하세요. 톡앤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톡앤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 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슬주생, 이 슬기로운 주식 생활이라는 코너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습니다. 자, 슬주생에는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알맞는 이 주제에 맞게 종목 상담 진행하고요. 거기에 관련한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굿투자 아이디어 짜드릴 겁니다. 자, 우리 홍지원 대표님과 오늘은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자, 현재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돋보기 모양의 이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요. 홍지원 대표 혹은 이 홍지원 대표 팍스경제TV 검색하시면요. 이 상단에 홍지원 대표 톡앤스탁이라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다양한 주식 초보자부터 중상급자 알맞는 레벨에 맞춰서 우리 대표님과 함께 상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또한 이 참여하기가 잘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02-2654-9188 혹은 문자로 샵 3989로 이 참여 희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참여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급변하는 증시 이슈 빨리 홍지원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주생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전히 추세는 상방이고 또한 이 시장은 순환 매장 속에서 이 키 맞추기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가 코스피가 상당히 힘이 좋았다면 오늘은 좀 코스닥 쪽으로 힘을 더욱더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혹은 시청자분들 모두가 이러한 순환매 장세 속에서 대응을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홍지원 대표님 모셔서요. 이 대응 전략 어떻게 짜봐야 되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2번이나 뵙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좀 친해졌나요? 네, 이제 좀 친해진 것 같아요. 여쭤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와는 확연히 시장이 컨셉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전일 시총 이 상위단에 있는 이제 대형주, IT 대형주들이 시장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했으면 오늘은 그간 좀 못 갔던 섹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추세가 우상향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너무 속이 쓰린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추경 매수를 하자니 너무나 무서운 이러한 시장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저는 웃겼습니다, 사실. 되게 많이 웃겼던 시장이었는데 저도 지금 지수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의문이 있지만 사실 낱낱이 좀 살펴보자면은 이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테마가 살아있는 테마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테마가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테마 위주로 좀 순환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그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좀 코스피의 견인을 이끌었잖아요. 네. 많이 상승을 해주나 싶었지만 이제 그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네.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강하게 흘러가다가 결국 다 4% 빠졌어요. 급등하더니. 네, 그리고 이제 영망치형 네. 캔들을 만들어내고 종가를 마감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막 5%, 6%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수급이 빠지면서 네. 많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지금 이제 아마 오늘 이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나 이제 대형주에 SK하이닉스나 들어가셔가지고 그대로 또 이제 물리신 분들 또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웃겼다라는 거죠. 결국은 또 이렇게 기대심을 만들어 놓고 물량을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던지기 식으로 네. 또 던져놓고 이런 캔들을 만든다라는 것은요. 이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뭐 정고를 돌파해주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그 단기적 관점에서는 꾸준하게 조정이 들어오고 횡보가 갈 거라는 예시를 좀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 삼성전자에 물려 있는 이제 그 물량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또 좀 살짝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이렇게 던져내면서 다시 이제 이런 또 영망치형 캔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천천히 조금씩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대형주들 보면은 급등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호가마다의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예, 중소기업 매출 정도 되니까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호가에 크게 반응하는 종목들이 막 5%, 6%까지 급등이 나온다. 이거 좀 잘못된 거죠. 예, 지금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시면 좋고, 특히나 또 그렇게 급등이 나오는 날에는 윗꼬리가 많이 달리거나 혹은 이제 영망치형 캔들로 이제 음봉 마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쪽 캔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뭐 삼성전자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거냐 이렇게 막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좀 길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2200선 돌파를 못 해주고 이제 다시 이제 가라앉았잖아요. 예, 좀 이렇게 봤을 때는 좀 기대 심리만 불러 올려놓고 한마디로 거품이죠. 네. 거품 시장만 만들어 놓고 그대로 다시 이제 버블이 꺼지면은 시장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그렇다시피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순환매 장세가 계속 돌고 있잖아요. 네.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고 아직 이슈가 살아있는, 재료가 살아있는 충분한 그런 테마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받쳐줄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추가 상승이냐 아니냐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추가 상승이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있다, 추가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거는 또 반대 의미로다가 하락의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분명히 좀 명시를 명확하게 네.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뭐 테마가 어떻고 저떻고를 다 떠나서 이 주가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좀 공격적인 투자는 지향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를 좀 하시는 게 맞고, 네. 추가적 상승을 뭐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에 대한 좀 관망을 하시는 그런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 막판에 수급적으로도 좀 변동성이 있었었거든요.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서 이제 연기금과 외인이 좀 교차되는 흐름이 보였는데 장 막판에 정말로 동시 호가가 들어갈 때 이러한 흐름이 보였는데 기관에서 삼성전자를 갑자기 매도를 하고 그 매도의 물량을 외인이 매수를 하면서 그 물량을 오늘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외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동시 호가 들어가면서 매수세로 전환을 했는데 이렇게 이 기관 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매도를 보여주고 앞으로 이제 한 번씩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간 너무 삼성전자가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관련해서 이러한 생각인 걸까요? 수급에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말 좀 좋은 질문이고요. 기관이 이제 던졌잖아요. 네. 예, 근데 외인이 받았다라고 좀 방금 네네.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외인이 받은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맞아요. 기관이 던진 거에 비해서. 네네. 그렇다라는 거는 나머지는 누가 받았을까요? 개인 그렇죠. 개인이 받았다라는 네. 거죠. 그럼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기관이 만약에 삼성전자라는 이 종목 자체를, 기업 자체를 두고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다가 이제 어느 정도 목표가가 있으면은 절대 이 정도의 물량을 던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요 정도 물량을 던졌다라는 거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관점이 맞는 거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가는 것보다 네. 지금 오히려 다른 쪽, 그러니까 미래산업에 맞는 그런 이제 중소형주나 중견기업급 정도로 이제 기업, 왜냐면은 지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대형주에 대한 리스크가 좀 많이 그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주의 리스크를 그대로 기관이 이제 끌어안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분산 투자로 가겠다, 좀 이런 전략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의 이런 행보들을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는 좀 장기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 민감주 대형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3월 말부터 언택트라고 하죠. 이 언택트 관련주들이 뭐 신고가를 랠리를 경신을 하면서 올라간 거는 그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저희가 친다면 경기 민감주 대형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흐름이 우리가 그냥 아무래도 그냥 유동성과 기대감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냥 거기에 관련해서도 우려가 좀 생기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제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국가 재정 정책 자체가
적자 재정 정책이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적자 재정 정책이 지속되면 될수록 사실 이제 경기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재정 정책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적자 재정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적자 재정 정책이든 일반 재정 정책이든 경기가 좋을 때 같이 재정 정책이 들어가면은 경기에 더 큰 호황,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을 때 재정 정책 잘못했다가는 경기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그렇게 거거든요. 될까봐. 네, 사실 네.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역대 최고치로다가 지금 국채가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 111조 가까이 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채무가. 와, 이거는 좀 사실 정말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추경이에요. 예, 말이 안 되는 추경인데 어찌됐건 이제 뭐 높으신 분들이 하는 거니까 네. 우리 같은 이제 국민들이나 서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명심하셔야 되고 그게 비단 이제 국민들이나 서민들뿐만이 아니라 기업에게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럼 기업에게까지 갔을 때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삼성전자의 유동성, 대형주의 유동성을 말씀하셨는데 기대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화살로 다시 돌아왔을 때 뭐 중소형 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는 사실 큰 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조기업 기준으로다가 견조한 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3개월 운영을 중단하게 네네. 된다 그러면은 파산이라고 제가 맞아요.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자, 어닝 쇼크가 지금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어닝 쇼크가 나왔을 때 반응과 대기업의 어닝 쇼크가 나왔을 때 반응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소형주나 중견기업급 정도의 어닝 쇼크는 사실 투자자로 하여금 정말 더 불안한 심리를 그렇죠. 작용하거든요. 네. 대기업이사 어느 정도 어닝 쇼크가 오더라도 다른 데서 막아줄 그렇죠. 수 있는데. 자본이 많고 맞아요. 그리고 받쳐줄 수 있는 투자처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닝 쇼크가 오더라도 대기업은 무덤덤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기 실적이라든가 실적 악화라든가 이런 뭐 실적 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물 경기로 다가왔을 때 대기업이 어느 정도 받쳐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의 수급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물론 시장의 기대처럼 우리가 뭐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경제 재개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대응 전략을 저희가 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 검색하셔서요. 팍스경제TV 홍주원 대표님 이 채팅방에 빨리 들어오세요. 그럼 저처럼 시장에 관련해서 분석 또한 이 상담까지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네. 제가 대표님과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아무래도 공격적인 투자 성향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즘에 이렇게 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의 랠리를 즐겨야 된다라고만 생각했었을 저였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우려감까지 생기게 한 그러한 도움을 늘 주고 계십니다. 대표님 자신만의 좀 투자 원칙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네. 사실 투자라는 거는요 정말 좀 이제 다양한 직관과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 성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사실 뭐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시고요.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빠른 투자, 빠른 맞아요. 순환을 원하고 맞아요. 그걸 원하다 보니까 네. 본인 스스로가 나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야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하지만 막상 실전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 공격적인 투자 성향에 이제 성향을 갖고 계신던 분들이 요만해져요, 간이. 등락률의 1위 1위해지고 네네. 잠도 못 자게 되는 성향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성향이라 그러면은 그런 민감한 반응까지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말에 좀 어폐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뭐야? 욕심만 앞섰고 대응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투자 전략 그리고 투자 노하우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투자 전략이라는 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를 좀 명심하셔야 되는 게 사실 전략은 시장에 따라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라고 제가 계속 뭐 입에 버릇처럼 이야기를 네네. 하는데 시장은 급변합니다. 이슈가 이제 앵커님도 매일 이제 주식 방송 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슈라는 게 같은 맥락 같아도 매일매일이 다르거든요. 하루하루가 맞아요. 다릅니다. 네네. 어떻게 주식시장에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있을까 하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하물며 우리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한낱 인간으로 쳤을 때 우리 사람들도요 매일매일이 다릅니다. 매일매일이 부딪히는 상황이 다르고요. 매일매일이 다른데 그거보다 더 큰 시장,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이제 그 경제에 네. 관련된 이 주식이 어떻게 그렇게 매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특히나 올 한 해가 변동성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이게 저한테는 호재인 건지 악재인 건지 모르겠는데 1년 만에 거의 모든 것을 다 겪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네. 이제 요번 1년 동안의 시장이 네. 좀 말이 안 되는 시장이긴 했어요. 정말 말이 안 됐는데 좀 심리가 많이 흔들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운 좋게 또 수익을 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딱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뭐 운 좋게 이득을 내신 분과 되게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셨던 분들. 네. 하지만 이 두 분도 제가 전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드릴 수가 있냐면은 겪어보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오히려 지금 이제 이 심리가 흔들렸던 많이 힘들어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쉬워요. 왜냐면은 지켜보셨잖아요. 네. 올라올 종목들은 결국 돌발악재에 빠진 만큼 그대로 상승을 해준다라는 걸 우리가 또 교훈을 얻었잖아요. 제가 항상 그 시장이 악화가 됐을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돌발악재로 인한 급락은 그만큼 회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심리적 영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불안 심리를 유도를 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리고 또 반대로 기대 심리도 유도를 합니다. 그런 기대 심리로 또 시장이 상승을 하는 거니까요. 그 운 좋게 만약에 우리가 이득을 보신 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이 시장이 그대로 영원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니죠. 주식인가 하고 정말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한 아직 앞날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기회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면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장은 시시때때로 변한다고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시시때때로 변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성공 투자를 이어가려 그러면은 그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항상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다, 방어적인 투자 성향이다 이런 것들을 어떠한 정의를 내리지 마시고 시장에 따른 대응이 가능한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더 현명하고 바람직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야, 역시 정말 현명한 늘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오늘 시장에 관련해서 저희가 보자면 이 시총 상위단에 이제 오늘 특히나 눈에 띄는 섹터가 있었죠. 2차 전지, 뭐 전기차 쪽을 저희가 뽑을 수가 있겠는데 코로나 이슈가 지속됐을 때도 유일하게 올랐던 섹터가 전기차 혹은 2차 전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 안에서도 오늘은 특별하게 좀 개별주들의 좀 양상이 좀 보였던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었던 하루였는데 앞으로 이 섹터에 관련해서는 이러한 연속성이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2차 전지는 앞으로 3년이고 4년이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뭐 이게 이제 좀 말이 좀 잠깐 헛돌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이제 길게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좀 요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라는 게 네. 우리가 이제 그 석유, 원유에 대한 이제 그 대체 에너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뭐 우리가 자동차를 지금 전기차 붐이 일어나는 게 네. 전기차가 지금 환경적으로 되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에 이제 원유, 경유나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는 노후 차량 같은 경우 막 배기가스도 많이 배출이 되고 네. 지구 온난화의 뭐 주범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이제 뭐 그런 배출가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로 가면서 전기차가 이제 환경적으로도 좋다라고 좀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서 나왔던 게 지금 수소차.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좋다라는 또 이런 거거든요. 네. 수소니까 네. 당연히. 그런데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이런 말을 드렸었어요. 대박식 이 채널이었는지 뭐 기억은 안 이 나는데. 채널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그 상용화 되려면 네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네, 상용화되려면 오랜 시간이 네. 걸리고 또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라는 게 되게 친환경적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정말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네요. 이거는 또 뭐 도친 개친이다. 이거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네네네. 싶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차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저희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이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죠. 근데 이거 잘못된 보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시도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 없어요. 또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독일이란 또 나라가 있었는데 독일도 탈원전을 시도하다가 지금 포기를 한 상황이란 네네. 말이죠. 왜 그럴까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지금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과연 뭐가 있을까요? 풍력? 그러니까 그 버금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절대 네, 절대 버금 가능하지 갈 수가 않죠. 없습니다. 네. 단언컨대 50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풍력, 뭐 에너지, 뭐 태양광 이런 게 그렇죠. 이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대체 에너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진짜 맞아요.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전기 에너지의 5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대체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지금은 탈원전이다 뭐다 이제 친환경적인 이제 정책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나중에 돌아왔을 때는 효율성을 따지게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빠르게. 지금은 사실 마루타 세상이에요. 마루타 세상. 왜냐하면은 산업이 빨리 변하고 있고 맞아요.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네네. 있으니까 어떤 마루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루타라는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한데 뭐 이제 우리가 통용하듯이 시험이라 그러잖아요. 시험.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마루타라고 이제 뭐 이렇게 지금은 표현하고 있지만 나쁜 언어죠. 아무튼 이제 지금은 그런 에너지들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노하우들이 지금 시험 대상일 뿐인 거지 결국은 나중에 기술이 돌고 돌아서 뭘 찾게 되냐면은 효율성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효율성까지 왔을 때 뭘로 돌아갈 거냐? 결국 전기라는 거죠. 결국은 전기. 이거는 이거는 뻔한 거예요. 뻔한 거지만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잠깐이에요. 잠깐. 네, 잠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돌고 돌아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돌고 돌아서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게 전기 에너지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럼 돌고 돌아서 몇 년 동안 돌고 돌아서 결국 전기 에너지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결국 전기예요. 그러면 전기 섹터, 그러니까 전기차 섹터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섹터는 오래 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지금 뭐 풍력 에너지다, 태양광 에너지다, 태양열 에너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태양열에 대한 안 좋은 단점들이 많이 나왔죠. 네. 예, 뭐 설치 비용이라든가 에너지를 빨아당기는데 이제 그 한계가 있다라는 뭐 이런 다양한 단점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풍력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바람 불면 뭐 풍력 에너지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는데 바람이 불어야 돌아가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이슈들 단점들이 나오면서 아 이거 비효율적이다라는 이제 뭐 언론에서 그런 뉴스가 나온다거나 그런 이제 논문 같은 게 나왔을 때 그쪽 섹터는 가라앉게 되고 지속적으로 관심 받고 있었던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는 전기 섹터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훨씬 더 그렇죠. 수월하네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당연히 전기차 sek터는 오래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의 유망 섹터가 2차 전지적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향후 한 4년, 5년 정도 보고 가실 수가 있고요. 아직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기대감은 아마 3년까지는 갈 겁니다. 3년까지는 갈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관심 종목까지 찝어주시면 안 될까요? 관심 종목. 네. 아, 제가 이거를 또 이제 이야기를 가장 드리고 싶은 궁금해요. 게 네, 네. 제가 이제 그 토겐스탁 방송을 하면서 네. 아니 이 팍스경제 네. 대박 식구나 주식 라이브 쇼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이벤트를 드렸었어요. 자, 저희 이제 홍주원이 떴다. 홍주원 대표방에 들어오면은 노란톡 메신저에 들어오면은 네. 무료 공략주가 계속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많이 드렸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드렸고 사실 5월달에 무료 공략주로 제가 진짜 너튜브 영상에까지 같이 공유를 드리면서 그 방에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네.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자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이었어요. 코스모 신소재. 네,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이었는데 자 이 종목이 제가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사태로 많이 이제 눌렸죠. 네. 차트를 한번 함께 보시면요. 자 제가 이제 추천했을 당시가 요때입니다. 요때.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은 조금 작으니까 키워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요때 자 요때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지금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되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건데 지금 이제 사실 무료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이거 추천받고 바로 그 다음날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는 이제 왜 못 들어갔을까요? 아우, 관심이 없는 거지. 너무 이 톡방에 아쉽네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관심 없으시면 못 받는 거고 아. 관심 갖고 소통하시면 이런 종목들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코스모시는 되게 궁금하실 텐데 자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길게 봤을 때 이렇게 바닥 4,890원을 찍었던 당시가 이제 이 신천지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시장이 이제 하락했을 당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저점을 뚫고 내려간 거죠. 근데 전저점이 그 당시에 봤을 때는 한 6,600원 정도였어요. 그럼 4,890원. 약 한 네. 20-30% 정도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회복을 해주면서 여기 갭이 발생했던 부분까지도 메꿔주면서 지금 결국은 이 전고 돌파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지금 이걸 봤을 때 이평선 딱 보실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평선 보시면은 자 깨끗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평선 보시면은 뭐가 보이나요? 자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해주면서 위에 매물대를 정확하게 소화를 해주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상승해 줄 수 있는 모습들을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앞으로 어디까지 갈까?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밀당을 하시네요. 지금 이 종목이 지금 2차 전지 네. 섹터 중에서도 정말 이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말고 또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자 예전에 이제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오냐면 500%, 300%, 700% 급등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 정도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향후 3년, 4년 뒤까지 봤을 가능할 때. 것 같아요. 향후 3년, 4년 뒤까지는 진짜 300% 이상 갈 이 섹터 내에서 300% 이상 갈 종목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등락률을 내가 감수할 수 있냐? 오르내림을 감수하고 그냥 계속 버틸 수가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그걸 버팁니까? 하지만 하루도 힘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버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철두철미한 분석과 그리고 이 산업 섹터에 대한 미래성 그래서 목표가 얼마로 이거를 봐야 되는 볼까요? 거예요. 이 목표가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송 특성상.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앞으로 이제 좀 네. 궁금하시면은 노란통 메신저 홍전 대표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종목은 지금 이미 추천이 10,000원대에서 10,000원 초반대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13,450 오늘 14,000원까지 돌파가 나왔죠. 자, 근데 지금 이 종목 말고 2차 전지 아직 안 움직인 종목 있겠죠. 그죠? 이 종목도 좋은 종목이에요. 코스모시스도 앞으로 계속 갈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아직까지 안 움직인 한 번도 순환이 안 들어준 종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빨리 들어오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역시 밀당의 귀재세요. 목표가를 꼭 들어보고 싶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 홍준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더욱 자세한 얘기 정말 궁금하시죠? 현재 빨리 홍준 대표님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픈 채팅 검색창에 팍스경제TV 홍준 대표라고 검색하셔서요. 입장해 주시면요. 지금처럼 이 좋은 관심 종목을 비롯해서 목표가 다 설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까지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